돈 안 내고 그냥 새 집에 들어가고 싶죠. 불가능합니다, 구조상. 네, 안녕하십니까. 성달성 부동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2년 새해 첫 방송이 좀 늦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방송도 새해에는 좀 다른 모습으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로주택에 대해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업체가 좀 잘못하는 부분, 이 방송의 소재로 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안 좋은 인식이 좀 많이 펼쳐지는데 새해에는 좀 네거티브보다는 좀 좋은 이야기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의지의 문제인데요, 막연한 두려움이 결코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가로주택은 분담금이 많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재개발과 비교해서 분담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시면 많은지 적은지를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분담금이 많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불편한 노후된 지역에 계속 살고 계시면 얻어지는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10년, 20년 지나서 분담금이 없어지게 되죠. 왜 분담금이 없어질까요? 지금 5억 하던 집이 아마 20억이 되어 있어서, 20억이 신축 아파트가 20억을 받을 수 있어서 분담금이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축 집과 신축 아파트의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 집이 약 시세가 5억 정도 되는데 신규 아파트 100억 받을 수 있다면 분담금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분담금 없이 하려면 점점 더 신축과 구축의 금액 차이가 많이 나면 분담금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 그렇게 아니고는 무슨 방법이 있냐? 용적률이 높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종, 2종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서울도 소규모 관리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종변경이 일어나서 용적률이 많아지면 사업수 더 빨라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100채를 지을 수 있는데 갑자기 1000채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매출이 커지기 때문에 분담금이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좀 희박한 문제고요.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어서 뭐 수익 증축하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집을 고치고 수리하고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몇 억씩 들여서 고치는 이유가 뭘까요? 주거환경 개선이죠. 다 같이 하실 수 없으니까 자기 집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 같이 하는데 비교를 하시는 거죠. 구분이 많이 됐던 집들, 용적률이 많이 높아진 상업지하고 비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반대해. 그냥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오늘 분담금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과연 이 정도 지불을 하더라도 신축 아파트의 주거 환경에 대한 필요성과 니즈는 엄청나거든요. 지금 집값이 오르는 이유도 신축 아파트가 없어서 오르는 겁니다. 집 개수야 많죠. 나는 구축의 아파트 싫다는 거예요. 사실 서울이 뭐 세계 10대 도시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주택, 불편한 빌라 뭐 이런데 살게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그렇고요.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도, 서울 시민들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다 멋지게 살려고 합니다. 편리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 니즈가 있는데 공급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거죠. 왜냐면 소득이 늘어서 그런 거죠. 소득이 늘지 않고 모두가 다 못 살면은 집값이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갑니다. 돈 안 내고 그냥 새 집에 들어가고 싶죠. 불가능합니다, 구조상.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누가 봉사해 주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하거든요. 감시는 하고 적극적으로 확인은 하시되 결국은 비용을 내시더라도 집을 새 집으로 바꾸시는데 동참하시는 게 좋아요. 좀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제가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가로주택은 분담금이 많다. 과연 많을까? 그럼 재개발은 분담금이 없을까? 라는 데 대해서 의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분담금의 구조를 한번 보시죠. 이거 청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래서 청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 될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가 되면 분담금으로 표시가 되겠죠. 보시면 비용이고, 이게 전체 권리가액이에요. 한 단지 전체를 보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재개발이든 가로주택 사업이든. 그럼 이렇게 바뀌게 돼요. 각각 권리가액에 이 큰 비용을 나누게 되죠. 이렇게 하나 둘 자기 크기만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가액의 비용을만큼의 청산금이 발생이 되죠. 분담금이 발생이 되시겠죠. 만약에 600억이면 100억씩 나눠 내셔야 되는 거고요. 전체가 6억이면 1억씩 나눠서 내셔야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구조는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요거는 일반 분양분이 없을 때 전체 비용으로 나눠 가지시기 때문에 이런 구조다. 일반 분양이 있으면 또 나눠서 비용이 바뀌시겠죠. 조합원 분담금이 없으려면 일반 분양 매출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전체가 6동분돼서 비용이 모두 일반 분양분 매출로 나가면 요렇게 권리가액을 가지고 계신 조합원들은 분담금이 없어요. 그럼 이 수치에 대한 비율이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 분양분 매출이 엄청 커서 조합원들이 안 내시거나, 아니면 일반 분양분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다 비용을 다 넘길 수 있어서 조합원 분양분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반 분양 비율 대 조합원 비율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조합원은 10명밖에 없는데 전체 세대가 900세대가 돼서 990세대 일반 분양이 되면 분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비율이 클수록 분담금이 없죠. 근데 사업지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절대 분담금이 없어야 되는데도 분담금이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거는 조합원들이 무관심해서 그래요. 실제 수성구에도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약 200명밖에 되지 않고 전체 세대가 1400세대 정도 되는데도 분담금이 나옵니다. 그건 조합원님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서 그런 거고요. 이렇게 청산금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표 나오죠. 600원이면 100억 일반부 매출이 나오면 조합원 분담금이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가로주택만 뭐 분담금이 많고 일반 분양물이 없나 이런나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개발 분담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차피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그러면 매출도 증가하고 비용도 증가합니다. 이 비율이 돼서 비용만 증가하지 않고 매출만 증가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권리가에 있고 비용이 약 1200억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일반 분양물 매출이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면 조합원이 분담금이 없이 되는 구조가 나옵니다.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어떤 착시 현상이 일어나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분양물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분담금이 없는 구조가 나오죠. 그 10년 20년 지나서.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집은 아파트는 올라도 아파트가 된다는 가정하에 2억 정도 시세를 하는데 아파트를 지을 수 없었던 집이었는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계기가 되거나 법이 바뀌어서 혹은 조합이 형성돼서 시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나는 한 5억 정도 아파트보다 훨씬 더 큰데 5억 정도 받아야지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이래서 매입을 하죠. 매입을 해서 수익을 남기고 시공사든 시행사든 이익을 남기고 일반 분양을 합니다. 조합 아파트는 뭔가요? 왜 조합 아파트를 할까요? 일반 사업지 안 들어오고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뭔가가 안 맞는 거죠. 수지가 안 나와서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아직까지 있는 겁니다. 우리 동네는 좋은데 재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반대가 있어서 조합이 형성 안 되시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알박기가 있어서 그렇거나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위치는 좋죠. 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분담금이 없어서 보이는데 언젠가는 되겠죠. 근데 언젠가의 시간이 들어갈 때만 보시기 때문에 마치 무료로 굉장히 큰 수익이 난다고 보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재개발 안 되는 거 그대로 있으면 법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돼 가지고 신규 건축 행위가 제한이 되면 노후된 단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매입하기에도 힘들어서 결국은 아파트를 지어주겠다는 걸로 조합 형성을 해서 어떻게든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5년 전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약 2배 이상 올랐죠. 그럼 지금 아파트가 주변에 10억 한다고 봅시다. 그럼 재개발이 되려면 주변 아파트 20억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때 되면 차이가 나서 찬성을 하셔서 빨리 진행이 됩니다. 조합 내부에서 아닌 외부에서 보면 아무 문제 없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지금 진행되는 아파트 단지 로 형성되는 성공되는 조합은 다 과거가 있습니다. 한 번 못했거나 몇 번씩 3번씩 4번씩 계속 실패했는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이 있으셔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 진행되는 곳이다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사가는 게 뭐 도장을 찍고 서류를 내는 게 처음 하시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두렵거든요. 조합장을 2번 해보시 3번 해보시면 되게 드물어요. 2번 해보시면 잘 하시겠죠. 하지만 조합장 요건을 내시기 위해서 또 다른 곳에 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지만 정비업체 등등은 어떻게 되는지 몇 번 해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비업체의 눈높이, 사업 진행 주최하는 분의 눈높이와 일반 조합원들에 대한 눈높이가 달라서 이견의 차이가 있어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구축 아파트 일반 분양물이 없은 두 가지의 예는 신축 아파트 금액이 지금보다 훨씬 2배, 3배 높아지면 또 가능합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신축 아파트 금액이 5억이고 구축 아파트 금액이 2억이었었는데 대규모로 재개발을 간다고 하시는 분들은 신축 아파트 금액 15억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서 재개발을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소규모로 하시거나 가로주택으로 하신다면 구축 아파트 2억에서 분담금이 그래도 조금은 발생되겠죠. 재개발보다는. 재개발도 어떤지 한번 좀 이따 확인해 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담금이 3억 정도 됐다. 그러면 결국은 신축 아파트 15억인데 소규모로 해서 분담금 2억 되는 구축 금액에서보다 분담금을 내서 아파트를 건축하면 이게 과연 5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5억 시세로 머물겠습니까? 신축 아파트가 15억인데 같이 움직여요. 아파트면 공동주택이면 땅이 부족한 곳은 더더욱 더 같이 움직입니다. 10억 정도는 가요. 그러면 선택의 문제예요. 이게 10년 20년 걸려서 15억 아파트 신규를 받느냐? 물론 분담금의 문제도 있고 불편한 생활을 계속 하셔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돈으로 환산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조금 아쉽더라도 분담금 3억을 내도 편하게 한 10년 정도 살다 하더라도 아파트 공동주택 신축이 되면 시세가 따라가거든요. 그럼 그때 시세가 따라가느냐? 이거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좋고 뭐가 좋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분담금을 간단하게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신규 분양 시세가 한 5억이고 약 700세대 정도의 아파트 재개발이 될 예정이면 분담금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로만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700세대 약 450명 조합원이 있고 250세 일반 분양분 비율이 대부분 이런 정도밖에 비율이 안 돼요. 왜냐? 그래도 빌라가 들어와 있고 도심이면 원룸이 더 들어있고 세대가 물론 나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700세대에 100명의 조합원 나올 수 있는 이렇게 넓은 땅들이 없습니다. 이 비율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 7000세대 되는 게 연면적이 한 3만 평 정도 되거든요. 700세대 진행되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도심 지역에서는 450세대 조합원이고야 250세대 일반 분양분 이런 비율이 대부분입니다. 이거보다 더 낮거나 높으면 되게 좋겠죠. 만약 이 정도 기준에서 어떻게 되느냐, 일반 분양 매출만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면 돼요. 일반 분양분 250세대 평수도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잡는 부분이라서 간단 추론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50세대 5억이면 약 1250억이 됩니다. 그럼 공사비 1250억만 들어가면 조합원들은 돈 내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700세대 정도 나오면 대략 연면적이 한 3만 평 정도 나와요. 평당 700만원 정도 사업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약 2100억이 필요해요. 그런데 일반 매출이 5억 정도 오면 1250억이겠죠. 그게 아니고 약 한 10억 받을 수 있어, 시세 여기는. 그러면 얼마입니까? 2500억 나오죠. 비용 대비해서 400억 남기 때문에 400억 조합원들 나눠 가지시는. 근데 과연 이렇게 나올까요? 안 되거든요. 대부분 매출 대비해서 사업 비용하고 기억을 해보시죠. 700 연면적 내보시는 거 쉽잖아요. 전체 세대수 나와 있으면 연면적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사업체가 이렇다. 그러면 뭐 평당 사업 비용이 한 700만원 들어간다. 뭐 줄이면 650만원 들어가겠죠. 그럼 들어가는데 그럼 이걸 일반 분양분에 다 녹여 나오느냐? 그래야지만 분담금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700세대 한 450세대 조합원이 있으면 850억 정도 분담금이 발생이 돼요. 그럼 850억을 비율로 나눠 가지겠죠. 감정가의 비율로. 이제는 조금 원래는 조금 진행이 되게 변화에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자는 방향으로 제가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변화 쉽진 않지만은 그래도 신규에 대한 움직이셔야지 됩니다. 움직이셔야지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데 누가 와서 새 집으로 바꿔드릴게요, 잠깐만 나가 계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포커스를 좀 바꿔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문의가 많이 들어오시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 좀 많아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톡으로 온단 말입니다.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이러시는데 화도 막 내셔요. 왜 답변을 안 해주십니까? 뭐 이런데 물어볼 게 있습니다. 우리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게 없어요. 그렇다고 전화로 드리면 계속 전화 오시거든요. 당연한 듯이 좀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대위 쪽에서 오시는데 과연 비대위 쪽에서 세세히 보면 잘못됐다고 할 수 있고 실수도 그럴 수 있겠죠. 결국에는 그대로 있냐, 이게 과연 중요하냐, 바뀌는 게 이익이냐, 집 형태를 바꿔서 주거 환경을 바꾸는 게 이익이냐, 잘못된 비용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이익이냐는 다른 문제더라고요. 제가 싸움을 일으키진 않았나 한번 반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 크게 보는 것, 이 부분에서 포커스를 좀 맞추고 2022년 새해 대략적으로 좀 비구체적인 걸 좀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첫 방송이었는데요. 원래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든 좋은 컨텐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사항 등등 카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